2023년도에 나온 영화이고 공포 스릴러 영화이고 호주 영화인데요. 1시간 30분이라는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데니 필라포라는 분이시고요. 배우분들은 알렉산드라 젠슨, 오티스 단지, 크리스 알로시오, 조 버드, 마커스 존스 등 정말 많은 또 배우분들이 나온답니다. 비아님 어서오세요. 하얀 얼굴 합니다. 네, 원래 아침에 이런 방송을 하긴 합니다. 영화 소개 방송. 한 시끄러운 파티장. 온몸에 상처가 나 있는 한 남자가 있는데요. 이 남자는 칼을 들고 누구라도 벨 것처럼 배회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를 걱정하던 한 사람, 그의 친형이 있었어요. 동생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형을 보고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가 형이 많은 사람들을 해칠 거랬어 라는 말과 함께 형에게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형은 동생의 칼에 맞고 쓰러지고 맙니다. 동생은 쓰러져버린 형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 날카로운 칼을 주저없이 자기 머리에다 냅다 꽂는데요. 안 돼. 저작권이 걸려서 그건 채널이 날아갈 수 있어요. 이 남자의 이름은 더겟입니다. 미아는 가족같이 지내는 친구 제이미 동생 나일리를 픽업을 해주다가 그만 캥거루가 차에 치여가지고 죽어가는 걸 발견해요. 이 캥거루는 딱 봐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지금 만약 수의사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캥거루는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미아는 방금 전에 보였던 이 여자였는데요. 미아는 어떻게 할지 잠시 고민을 해요. 그때 제이미 동생 나일리가 누나, 캥거루 너무 불쌍하다. 그냥 우리가 죽여주는 거 어때? 라고 물어보는데요. 미아는 용기를 내서 라일리의 말대로 차에 올라타서 엑셀을 밟기 시작하죠. 그러나 차마 제 손으로 캥거루를 죽일 수 없었던 미아는 캥거루 앞에서 가까스로 브레이크를 잡아요. 결국 미아는 캥거루를 죽이지 못하고 그렇게 캥거루를 지나쳐 오는데요. 왜냐면 캥거루가 어차피 죽을 거고 지금 수의사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캥거루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결국은 사망하게 될 건데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캥거루가 고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캥거루가 이 고통을 받지 않게끔 죽여주자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미아는 그러지 못했어요.
차마 제 손으로 캥거루를 죽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미아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미아는요,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핫한 SNS 게시글을 하나 보고 마는데요. 바로 이 게시글이 뭐냐면은, 이 사진을 보면은 한 여자가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 눈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사람 동공보다 한 2배는 큰 것처럼 보이죠? 바로 유령과 빙의하며 90초의 시간을 보내는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는 영상이고, 또 이 영상을 찍어대는 친구들이 바로 미아의 베스트 프렌드 제이드의 친구였어요. 미아는 제이드에게 함께 구경 가자고 부탁을 하는데요. 제이드는 여기 누워있는 이 친구야. 범생이었던 제이드는 유령에 관심은 없었지만 오늘은 미아 어머니의 기일 2주년이었습니다.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함께 파티에 가기로 하는데요. 미아에게는 사정이 있었어요. 2년 전에 어머니가 죽고 나서 이 미아가 굉장히 말수도 급격해지고 성격이 좀 우울해졌었거든요. 그 후 베스트 프렌드였던 제이드가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지내며 다시 많이 밝아진 상태였죠. 아? 그러나 파티에 참석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미아를 불편해합니다. 친구들은 어머니가 죽고 나서 우울해져 있는 미아를 굉장히 성이 가진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이드의 현 남친 데니엘은 미아의 전 남친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좀 꼬여 있었지만 물론 이 사실을 미아와 제이드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그 두 여자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은 수면 아래 묻혀진 불편한 진실이기도 했는데요. 시청자를 위해 채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지. 넌 그 정도도 못 해주니? 채널이 중요해? 시청자가 중요해? 이래놓고 사랑한다느니 우린 친구라느니 온갖 알랑방구나 끼고 말이야. 너 이런 아이였니? 그래, 나 이런 애다. 나 이런 애야. 채널이 없어지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을 텐데 채널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 파티장이었던 헤일리는 유령을 부르는 도구, 바로 여기 보이면 되게 기괴하게 생긴 손이 하나 있잖아요. 이걸 꺼냅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친구들 중에 가장 먼저 유령에 빙의될 사람을 찾는데요. 그때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미아가 손을 번쩍 들고 내가 한번 먼저 해볼게 라고 용기 있게 스타트를 끊습니다. 우선 아이들은 촛불을 하나 켜요. 그리고 창문을 열죠. 그 후 자리에 앉은 미아가 뭔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미아가 눈앞에 귀신이 앉아있는 걸 보여요. 방금 전까지는 없었는데 되게 무섭게 생긴 귀신이 미아를 똑 쳐다보고 있었죠.
사실 친구들이 하는 말, 그리고 친구들이 하는 그 찍었던 영상들이 또 한편으로는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작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이때 미아는 친구들이 찍었던 그 영상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랐던 미아는 곧이어 talk to me 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귀신은 미아의 몸에 빙의되게 됩니다. 또 이 귀신이 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 귀신이 미아의 몸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다른 친구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선 미아의 말투가 묘하게 변하기도 했고요. 방불이 깜빡깜빡 하면서 꺼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멀쩡했던 문도 스스로 열리기까지 했어요. 귀신은 제이미 동생 나일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도망가, 도망가 라고 소리치는데요. 라일리는 순간 오싹해졌죠. 그렇게 90초의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놀이는 딱 90초 안에 끝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귀신이 이 몸을 아예 점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시간을 끄면 위험했죠. 90초가 지나자 친구들은 손을 떼놓으려고 했지만 미아의 몸 안에 있는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귀신이 쉽사리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미아는 시간 초과를 하게 되는데요. 너무 걱정스럽잖아요. 어쨌든 90초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은 미아에게 조심스럽게 너 괜찮아? 라고 물어봐요. 미아가 활짝 웃으면서 야 이거 너무 끝내준다. 너무 재미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이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한편 라일리는 나이가 또 어리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누나들 따라가서 그런 장면을 목격했으니까 밤이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우선 라일리는 친누나 방을 똑똑 두드립니다. 그리고 제이미에게 누나 혹시 나 방에서 자도 돼? 라고 물어보는데 제이드는 야 너 방 가서 자. 너 이제 어린애 아니야. 라고 내쫓죠. 결국 라일리는요 누나의 친구 미아의 옆에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요. 라일리는 미아에게 누나 오늘 빙의 됐을 때 기분 어땠어? 라고 물어봅니다. 미아는 빙의 됐을 때 내가 마치 조수석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보고 느낄 수 있지만 움직일 수는 없었어. 근데 너무 재미있고 내가 빛났던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 라고 그날의 일을 설명하기도 하죠. 그리고 라일리는 미아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요. 물론 미아의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조금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미아에게 듣지는 못했었거든요. 2년 전에 미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미아의 어머니가 수면제를 실수로 너무 많이 먹게 된 거예요. 다음날 아버지가 어머니의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방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미아의 어머니가 그 문 앞에 쓰러져 있어가지고 문이 열리지 않았었던 거였죠. 그 어머니는 차가운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문에 긁힌 손톱 자국이 있었고 손톱 안에는 그 문에 있었던 나무들이 온통 껴 있었어요. 미아는 그 일로 조금씩 우울해졌고 원래 친했던 친구들하고 사이도 멀어졌었던 거였는데요. 라일리가 그런 미아에게 누나 이제는 우리들이 있으니까 외로워하지 마. 우리들이 힘이 되어줄게. 라고 따뜻하게 위로를 해줍니다.
맞아요. 결스포즈입니다. 다음날 제이드는 다시 그날 파티를 했었던 그 파티의 장 헤일리와 헤일리의 친구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제이드의 남자친구 데니엘이 있었는데 데니엘이 자기도 하고 싶다고 제이드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제이드가 그 친구들을 불렀던 거였죠. 바로 요 남자애였어요. 한편 이 빙의놀이에는 꼭 이 손 모양이 필요했어요. 이 손을 잡아야만 빙의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손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물론 이 소문이 떠돌기는 했는데요. 뭐 이 심령술사의 손이다, 영매의 손이다, 악마를 숭배했던 사람의 손이다, 아니면은 이 손 자체가 도자기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깨면 진짜 사람 손이 나온다, 아니면 방부제로 처리한 손이다 이러면서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 소문만 웃돌 뿐이었죠. 잠시 후 다니엘은 미아가 했던 거와 똑같이 빙의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다니엘의 몸에 들어간 귀신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몸을 파는 여자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성적인 말들을 하면서 나 제이드와 잠자리 가지고 스킨십 하는 거 너무 재미없어. 얘가 재미없대 라고 그 제이드의 만 알 수 있는 제이드의 속마음을 읽어내기까지 합니다. 데니엘은 이윽고 몸을 헐떡이기 시작하더니 흥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모두 핸드폰을 들고 그를 촬영하면서 낄낄거리고 웃죠. 아이들에게는 이 빙의가 마치 하나의 놀이였기 때문에 파티에 참석한 아이들 모두 빙의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막 한 사람도 막 3번, 4번씩 하면서 마치 이거 순서대로 돌아가고 이걸 보고 느끼고 즐기고 하면서 아주 위험한 장난을 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놀이에 참석하지 않은 2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범생이 제이드와 그의 동생 라일리였죠. 범생이 제이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지만요. 제이드의 동생 라일리는 누나와 형들이 재미있게 노는 모습들을 보고서는 너무 이 호기심이 라일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에게 나도 딱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라일리의 책임자였던 제이드는 라일리가 아직 15살도 되지 않았다면서 절대로 안 된다며 단칼에 거절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계속해서 누나한테 부탁을 하니까 더 이상 부탁을 듣고 싶지 않았던 제이드가 절대 안 된다면서 아예 이 방을 나가버려요. 하지만 라일리는 꼭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공간에는 가족같이 생각하는, 물론 친누나는 아니었지만 제이드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자기가 가족같이 생각하는 미아 누나가 있었잖아요.
친누나가 허락하지 않자 가족같이 지내는 미아에게 라일리가 허락을 요구하는데요. 이때 미아가 90초는 너무 기니까 50초 정도라면은 괜찮을 것 같다면서 주제 넘게 허락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라일리가 처음으로 빙의를 하게 돼요. 톡툼이라고 말하고 이내 빙의가 접신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귀신이 좀 특이해요. 이 라일리에게 접신된 귀신이 미아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너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러면서 미아에게 이야기를 건네기 시작합니다. 미아는 바로 눈치채게 되죠. 2년 동안 정말로 많이 그리워했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혼이 라일리에게 들어갔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데요. 라일리는 미아가 자랑스럽고 보고 싶고 그립다며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딱 50초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였잖아요. 그러니까 미아가 이 50초를 넘기고 5초만 더 할게, 10초만 더 할게 하다가 90초가 넘어가 버려요. 90초가 지나자 데니엘은 스스로 자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물론 이제 90초 지나자 다른 친구들이 야 시간 지났다 빨리 이거 좀 손이랑 라일리의 손을 떼놓자 라고 얘기했는데 어찌나 힘이 센지 라일리가 쉽사리 손을 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를 책상에 박아대기 시작하죠. 얼마나 있는 힘껏 박는지 한번 박을 때마다 피가 철철 나오고요. 마치 얼굴 뼈가 부러진 것처럼 퉁퉁 붓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손으로 이 누군가를 뽑으려고 하기까지 해요. 이 소란을 듣고 집에 있었던 제이드, 친 누나가 당장 그 방으로 달려와가지고 머리를 박으려는 라일리의 이러한 행동들을 제 손으로 막기까지 하는데요. 결국 라일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너무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게 되는데요. 미안의 난리통 속에서 이 손을 집에 들고 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손을 보면서 혹시 내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어머니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하염없이 손을 계속해서 쳐다보기까지 하죠. 한편 라일리의 어머니는 미아를 친자식과도 같이 생각했어요. 미아가 친어머니를 잃고 나서 제이드의 집에 한동안 머물렀었거든요. 그럴 때도 라일리의 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미아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크게 다쳤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혹시 미아가 내 아들에게 약을 먹어서 그래서 내 아들이 자해를 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요. 과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미아가 약에 손을 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미아는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미아의 이야기는 어머니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아는 라일리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 병원을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유리창에 죽은 엄마의 모습이 비추게 됩니다. 미아는
엄마를 따라서 화장실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머니의 영혼은 또다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미아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내가 하지 말라고 말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힘든 시기에 엄마가 내 옆에 있으면 어떨까?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엄마가 내 눈앞에서 왜 사라졌지? 정말 머리가 복잡했죠. 이때 미아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데니엘이 따라옵니다. 데니엘 역시 빙의 놀이에 참여했었던 사람으로서 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데니엘은 미아를 위로해주면서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근데 이게 데니엘이 사실은 제이드의 현 남친이자 미아의 전 남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아가 말은 안 했지만 데니엘에게 약간의 호감이 그리고 약간의 미련이 아직까지도 절절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순간 혼자 있고 싶지 않았던 미아는 데니엘을 붙잡으면서 유령의 존재가 엄마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데니엘은 그럴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빙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엄마가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미아가 자신의 엄마일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었죠. 바로 눈앞에 가끔씩 나타나는 형체가 엄마의 모습과 똑같았고요. 엄마가 본인을 리라고 불렀는데 이건 정말 미아의 부모님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유령이 이러한 애칭까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미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데니엘은요. 집에 오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지금 집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이 부모님에게 들킬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동안 묵을 곳이 필요했는데요. 이때 미아는 데니엘을 집에서 재워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현 여친 제이드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하죠. 한편 지금 이 순간에 제일 힘든 건 라일리의 가족 제이드와 그녀의 엄마였는데요. 제이드는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엄마를 위로하려고 했지만요. 엄마는 큰딸 제이드도 보기 싫었어요. 동생을 잘 보살펴주지 않고 이렇게 크게 다치게 했잖아요. 제이드의 손길도 거부한 채 슬픔에 빠지고 맙니다. 모든 게 자기 자신 때문인 것 같던 제이드는요. 라일리가 빙의놀이를 한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던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 미아 역시 미워지기 시작하는데요. 한편 미아와 데니엘은요. 한 침대에서 물론 정말 나란히 눕는 것도 아니고 약간 한 명은 정상적으로 눕고 한 명은 거꾸로 누워서 이게 정말 잠만 자기로 해요. 근데 그때 미아의 눈에 한 귀신이 나타납니다. 이 귀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침대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은 머리맡에 한 사람이 눕고 그리고 그 반대로 누워서 한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자요. 뭔지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잠만 자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자기로 합니다. 이모 대체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왜 표현력이 늘질 않어? 어렵구만. 말하는 거 어려워.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같은 침대에서 정말 잠만 같이 자기로 미아와 데니엘은 약속을 했는데요. 연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둘 사이에는 제이드라는 친구가 있으니까. 데니엘은 지금은 제이드의 현 남친이니까 미아는 그 선을 넘기가 어려웠던 거죠. 베스트 프렌드였으니까. 친구의 남자이니까. 그때 누군가 스르르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바로 한 귀신이었는데요. 귀신의 몽골이 굉장히 흉측했어요. 정은아, 야설 좀 그만 쳐봐라. 잉 나가서 연애를 해 임마. 그러니 아직도 혼자지. 혼자여도 행복해. 목소리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침대 위에 올라가더니 갑자기 자고 있던 데니엘의 발을 사탕 먹듯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이스 팬티 브라자. 오, 만지. 으히. 호이, 아무튼 좋았습니다요. 그런다고 같이 단둘이 자는데 야스를 안 해? 왜? 고자야? 병 있어? 야스를 안 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둘이 양심을 지키기로 한 거지. 제이드와의 관계 속에서의 양심. 분명히 감사합니다. 발을 빨기 시작하는 거야, 이 귀신이. 그러니까 미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데니엘은 애기처럼 새근새근 잘도 잡니다. 데니엘은 급하게, 미아는 급히 데니엘을 깨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눈을 뜬 데니엘은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발을 빨고 있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바로 미아였어요. 정신을 차린 미아는 데니엘에게 그런 게 아니고 유령이 들어왔다고 설명하지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었던 데니엘은 도망치듯 그 방을 빠져나오게 되죠. 이제 미아 혼자 남게 된 거예요. 미아가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또 베스트 프렌드에게도 너무 미안한데 또 데니엘하고도 또 멀어지게 되었으니까 이제 정말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버틸 수가 없었어요. 미아는 그리운 마음에 그러면 안 됐지만 손을 이용해서 엄마를 부르기로 합니다. 촛불을 켜고 손을 잡은 채 Talk to me 라고 외치는데요. 눈앞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가 눈앞에 있어요.
미아는 엄마에게 그토록 묻고 싶었던 말, 혹시 자살한 거야? 라고 물어보지만 엄마는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젓는데요. 그리고는 미아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면서 자살하려던 게 아니라는 듯 이야기를 해줍니다. 엄마의 말에 미아는 안도의 미소를 짓죠. 그리고 어머니는 라일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며 라일리를 꼭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아니? 그 시각 라일리 상태는 정말로 좋지 않았어요. 라일리의 엄마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제이드가 라일리와 함께 화장실에 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방금 전까지 혼수 상태에 있었던 라일리가 갑자기 이제 정신이 번뜩 들더니 갑자기 제 머리를 바닥에 박아서 또다시 자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얼마나 심하게 자해를 하냐면은요, 이 벽이 부서질 정도였어요. 거기다가 머리에 또다시 피가 흐르니까 라일리가 이 피를 먹기까지 합니다. 깜짝 놀란 제이든요, 라일리를 막아 세우지만요, 이 모습조차 제이드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라일리는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한편 엄마에게 부탁을 받았던 미아는 그날 함께 파티를 했던 친구들을 모두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손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물어보는데요. 이 손은요, 바로 처음에 자기 형을 제 손으로 죽이고 자살까지 했었던 더겟이라는 남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친구에게 눈이 약간 뻐근뻐근 받은 손이었어요. 더겟은 손이 없어도 자기는 유령이 보인다면서 이 손을 달라고 했던 헤일리에게 기꺼이 이 손을 넘겨주었던 거는데요. 목소리님 청취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씨발, 섹스하고 싶다! 섹스! 야스 조져! 야, 뒤지게 야스 조져! 야스 조져! 후후! 야스! 조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더겟이었죠. 하지만 그는 죽고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잘 아는 존재, 바로 그와 가장 가까웠던 더겟의 형이 이 손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인물이었죠. 님은 청취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되겠다. 아이들은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우선 그 형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동생 라일리의 상태를 이야기해주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악령, 유령을 몸에서 떼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형은 그 유령은 사람 몸에 있으면 있을수록 힘이 더 약해지고
우리 인간들의 몸이 그 악령들을 쫓아낼 거라면서 조언을 해주어요. 하지만 미아는 그러다가 그 애가 죽을 수도 있다면서 덕에의 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요. 라일리 누나 제이드 역시 어떻게 하면은 괜찮겠냐면서 라일리는 아직 너무 어린 애라고 그에게 설명하지만 덕겟은 그러니까 왜 사람 목숨으로 장난질을 하냐면서 아주 따끔한 충고를 해주죠. 그날 파티에 참석했었던 친구들 모두 이제는 미아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라일리의 누나 제이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미아가 허락을 해주었기 때문에 라일리가 그 빙의 놀이에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살이 모두 미아에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제이드 역시 미아를 믿고 가족같이 생각했지만 이 모든 일들 때문에 둘 사이가 틀어지고 마는데요. 그러나 미아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그날 혹시 우리가 실수한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너무 갑작스럽게 라일리가 자해를 하기 시작하기도 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규칙이 있었는데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한 거라면, 만약에 촛불을 제대로 끄지 못했던 거라면, 만약에 창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던 거라면 우리는 지금 라일리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에 다른 친구들도 설득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아에게는 이 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라일리에게 이 손을 잡아보고 또 톡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그 빙의된 귀신을 불러오기로 합니다. 문제는 라일리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정신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톡툼이라는 말 세 글자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계속 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미아는 본인이 직접 귀신과 만나서 라일리의 상태를 어떤지, 지금 어떤 귀신이 있는 건지 한번 모든 것을 자기가 빙의해서 알아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라일리의 영혼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라일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라일리는 모든 순간들을 이 악령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제발 구해주라고 울부짖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라일리의 몸에 있는 것은 라일리가 아니고 라일리 몸에 있는 것은 빙의된 귀신이었었는데요. 이 귀신 나가지 않고 라일리의 몸에서 있었던 거였죠. 미아는 이 모든 사실들을 제이드와 데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당장 라일리를 구해야 된다면서 그 애가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울부짖는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한편 미아의 아버지 역시 미아의 어머니가 2년 전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미아의 아버지와 미아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졌어요. 미아가 이 귀신과 빙의를 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혹시 우리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제발 진실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역시 미아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숨겼지만 아이가 많이 크기도 했고 또 미아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2년 전 어머니가 죽었을 때 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해주기로 합니다.
미아는 어머니가 실수로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고사죠. 근데 아버지의 말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수면제를 실수로 많이 먹은 게 아니고 일부러 많이 먹어가지고 자살을 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어머니가 썼던 그 유서도 있었는데요. 그 유서를 미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유서를 보게 된다면 어머니가 자살한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버지는 일부러 미아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미아에게 보여줍니다. 이 편지에는 나는 오히려 오늘 마음이 가뿐하고 오히려 지금 마음의 무게도 좀 가벼워진 것 같다. 나는 이렇게 가지만 미아와 당신은 오래도록 좀 더 이 세상에 살다가 나중에 와라 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미아를 계속 괴롭혔던 거는 바로 어머니 귀신이었는데요. 어머니 귀신이 자꾸 미아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아 어머니는 너희 아버지 맥스가 말하는 것을 다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맥스가 미아를 해칠 거고 그날 본인이 자살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아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미아의 방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하죠. 그래, 잘하고 있어. 바로 아빠 맥스였는데요. 아빠 맥스가 너무 거칠게 문을 팍 두드리니까 미아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자기 엄마가 날 해친 게 바로 너희 아버지 맥스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넌지시하니까 순간 아버지가 살인자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맥스는 미아의 방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 악령의 모습으로 미아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요. 미아가 또 숨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악령 맥스가 미아의 목을 조르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환상이었어요. 미아가 만들어낸 환상이었고 실제로 아버지 맥스는 1층 거실에 앉아 있었고요. 2층에서 이상한 소란스러운 그 미아의 비명소리 같은 것을 듣고 황급히 2층으로 올라가고 있던 중이었죠. 지금 미아의 목을 조르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미아 본인이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미아가 혼자서 목을 막 이렇게 조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뒤늦게 미아가 비명을 방에서 지르니까 걱정됐던 아빠 맥스가 이제 방문을 어떻게든 부시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미아가 자기 현실 아빠를 알아보지 못하고 옆에 있었던 가위로 자기 목을 조르고 있었던 악령 맥스라고 생각해서 푹 아버지의 목을 찌르고 맙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고요. 이 목에서는 거칠게 피가 흐르기 시작하죠. 다음날이 되자 미아는 당장 제이드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그리고 제이드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라일리에게 관련된 일이니까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때 제이드는요, 내 동생 라일리가 깨어났다면서 깨어났는데 동생이 뭔가 예전과 비슷한 모습이라며 되게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의 이야기를 듣자 또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이드는 당장 미아의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동생 라일리에게서 제이드를 떼어놓기 위한 미아의 계략이었습니다. 미아는 제이드가 본인의 집으로 달려올 걸 알기 때문에 당장 집에서 빠져나와서 라일리의 병원으로 가고 이 아이를 구해주기로 했는데요. 그 엄마가 엄마야, 아빠한테 전화 왔다. 잠시만요. 왜? 나 먹었어. 참치 마요네즈 덮밥. 응. 태영이? 태영이 모르겠어. 사실 엄마 귀신이 나타나서 미아에게 해줬던 조언이 바로 라일리를 죽이라는 거였어요. 지금 라이가 악령에게 몸을 뺏기고 지금 악령들이 라일리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라일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라일리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아는 마치 그 차에 치여가지고 죽어가는 캥거루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죽여주라고 이제 라일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또 그때의 기억도 있고 하니까 미아가 이 죽어가는 라일리를 제 손으로 죽이기로 합니다. 근데 어디 산 사람을 죽이는 게 쉽나요? 이미 라일리가 악령에게 몸을 빼앗겼다고 하더라도 이 몸 자체는 라일리 거잖아요. 미아가 차마 제 손으로 라일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라일리를 저 차들이 다니는 도로가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도에 라일리를 밀어서 죽일 생각이었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이드가 라일리를 구하기 위해서 막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아의 옆에는 미아의 어머니가 이제 라일리를 밀어서 라일리를 편하게 해줘 라고 속삭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떨어진 건 라일리가 아닌 미아였는데요. 이게 제이드가 민 건지 어디 이게 영화에서 뚜렷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게 그 도로가에 있었는데 약간 미아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자기가 보통 행동을 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막 이렇게 목을 조르거나 아니면은 귀신이 발을 빨고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데니엘의 발을 빨고 있다든지 뭐 이러한 착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뭐 이러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후자 같아요. 그 미아가 라일리를 밀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민 거는 라일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차도로 뛰어들게 되고 결국 자동차랑 부딪혀서 잠시 정신을 잃고 맙니다. 다행히 라일리는 멀쩡했는데요. 근데 좀 뭔가 이상했어요. 차에 치이고 나서 다시 미아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심지어 정신을 차린 미아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병원 곳곳이 돌아다니는데도 미아의 아버지가 또 회복을 해서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래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제이드의 어머니도 자기를 신경 쓰지 않고 모두가 미아가 마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미아가 있었던 모든 것들의 방불이 꺼지듯이 암흑이 되기 시작합니다. 뭔가 미아가 사람들을 불러도 미아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이고 아티스트님 1410 치즈 감사합니다. 걱정 마라. 미국 주식은 무적이다. 미국 주식은 무적이라면 씨. 무직일 때보다 돈을 못 벌고 있잖아. 씨. 무직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무적이라고. 와, 개쩐다. 천재다. 고객님 사이버 트럭 나왔어. 아, 적재량 오진우. 아니 공포인 거 알겠고 지금 사야 하는 것도 알겠는데 살 돈이 없다고 이 새끼야. 돈이 다 이미 주식이 되어 있다니까? 사업 자금을 코인에 물려버렸어. 투자한 디신 사업 하기도 전에 반토막 났네. 모르겠지 뭐 씨. 자선 사업 하시나? 오를까? 올라야 돼.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그런데 그때 누군가 미아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미아는 그 소리를 듣고 한 빛이 보이는 방향 쪽으로 걸어져 나오는데요. 그리고 눈앞에 한 무리를 만나게 되죠. 이 사람들은 미아를 보고 톡투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뭔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그러니까 미아가 결국 그 사고로 죽게 됐고요. 그 사후세계를 헤매고 있다가 미아가 귀신이 된 상태였는데 아마도 미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귀신 손이 막 이렇게 또 사람들 사이에서 돌다가 또 다른 무리에게 갔나 봐요. 그래서 이 무리가 이 귀신 손을 이용해서 또 톡툼이 한 귀신을 부르게 됐고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린 미아가 이제는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귀신이 돼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미아는 본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눈이 아프지? 미친. 그렇게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끝. 아무튼 요런 영화입니다요.